네, 어느덧 7월 중순에 접어들었고요. 시장은 다행히 더 이상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좀 바닥을 다지려는 모습들, 심리적인 악재를 자정작용으로 좀 녹이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또 특별한 손님이 오시죠.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으로 이종우 주식평론가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전쟁은 핑계이지 그게 시장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은 아니라고 하셨고요. 예. 오히려 미국의 통화정책이나 미국 스탠스를 보자고 하셨는데 미국 주가를 보면 기술주가 특별히 강하고 나스닥이나 다우나 소위 이제 조정은 있지만 사실 꺾이지 않는 모습이어서 그게 그나마 좀 우리에게 위안 요인인데 예. 기술주에 대한 버블론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미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튼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나스닥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주식시장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한번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서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기업 실적입니다. 네. 지금이 이제 2분기 기업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니까 당연히 보게 되면 2분기 기업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난 한 20년 넘게 계속 주가가 동조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염없이 계속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그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면 나스닥의 상승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나스닥이 상승하고 있는 요인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마존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온라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만약에 오프라인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점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를 넘기 어려운데 이런 주식들은 기업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지금 확대돼 나가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게 되면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올해의 이익 증가율이 대략 20% 정도 될 거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0%라고 하는 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가장 이익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보게 되면 주가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9년 동안 상승을 해봤습니다. 9년 동안 상승을 하게 되면 1, 2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충분히 다 반영이 돼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성장성을 놓고 그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시장이 특히 미국 시장이 성장성을 위주로 하는 나스닥에 이게 이 중점이 들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 올라온 것만 보면 이제 일부 미국의 애널리스트들도 닷컴 버블을 좀 떠올리면서 네. 과하다는 얘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가 있다는 거죠, 상승에. 예, 그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세계 이제 트렌드 기술 변화를 선도하는 대표적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고 참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리로서는 기업들이 그렇죠. 중후장대 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요. 국내 시장 얘기를 좀 돌아오면요. 결국은 시장이 좀 반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좀 돌아와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1월까지 사고 2월부터 계속 5개월 연속 매도, 지금도 이제 7월도 6개월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며칠 조금 어쨌든 간에 워낙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변화는 좀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데요. 외국인들 스탠스는 어떻게? 외국인들의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는 물론 이제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각기 차이가 있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되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선진국 주식시장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부분들이 외국인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식을 매매하고 하는 데서도 매수 우위 쪽으로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한국뿐만 아니라 이머징을 총칭하는 거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국내 시장이 네. 지난주 초반을 넘으면서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이러는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앞으로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매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외국인 매매를 보는 관점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1조 정도의 매달 1조 정도의 그 순매수를 해서 연간으로 따졌을 때 12조 정도의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과연 이게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2조라고 해봐야 지금 시가총액에서 1%가 안 되는 정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라고 하는 것은 큰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고요. 나머지 약간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 매수를 하기도 하고 매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서 가는데 그 약간의 매매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아주 큰 폭으로 매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되면 시장의 외국인 매매가 크게 영향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심리적으로는 무역 전쟁에 관한 얘기들은 조금 최악의 국면은 지나는 거 아니냐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반등은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어느 정도 네. 반등은 좀 더 이어갈 예. 걸로 보이고요. 그 힘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예.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정도를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공방전을 벌리는 형태로서 진행이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섹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은행주 얘기를 하셨던 게 꽤 이제 기억에 좀 남아 있는데 예. 은행들이 대외적인 특별히 국내에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지만 이익들을 꾸준히 내고 있다는 게 예. 이제 관심사인데요. 근데 또 주가는 또 많이 하락해서 못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주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2분기 업종별로 기업 실적을 한번 네. 우리가 추정한 거를 보게 되면 은행이 이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나는 몇 개 안 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는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하락을 한 가장 큰 원인을 보게 되면 역시 이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그거에 따라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에서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여기서 급락을 하거나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금리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당분간 어느 정도 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이 확대되는 쪽으로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금리의 상승이 은행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 예.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역시 이제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감안하게 되면 기업 실적 면이나 펀드멘탈 면에서 은행주가 당분간은 좀 유망한 그런 업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를 포함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꽤 많이 하락한 측면에서의 일정 부분의 반등에서는 낙폭과대주가 가장 어쨌든 선두에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렇죠. 폭발적인 매수세가 예를 들면 쇼커버링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은 하루에도 변동성 굉장히 크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낙폭과대주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요. 예, 주가는 실적하고 그다음에 가격 수준 네. 두 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낙폭과대주는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만약에 그렇게 기대할 수 있었으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지 않기 예. 때문에 이게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단순하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얼마만큼 하락을 했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 판단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주가를 예측하는 데 좋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한 30% 정도 되는 주식은 일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40% 이렇게 넘게 되면 앞으로 이익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한 여기에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식이 화학주 이런 부분들이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IT 이런 것들이 1차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2차적으로 보게 되면
조선주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건설주죠. 그동안에 주가 많이 상승했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거는 재료를 통해서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당분간은 그냥 이런 이 건설주는 좀 유보해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변수들 핵심적으로 몇 개만 좀 짧게 봐주시죠. 네. 예, 일단 2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니까 2분기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 시장을 끌고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그와 연관성이 높은 IT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매주 월요일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오늘도 이종우 주식평론가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빨간색을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탄력 있게 가는 건 아니죠. 코스피가 대략 한 3포인트가량 2포인트, 코스닥도 1포인트. 환율이 아직까지 5원 상승하고 있어서 외환시장의 부담 이런 것이 좀 해소 선결돼야 될 요인들 오늘도 환율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 마켓 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